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 시간도 민주당의 요청대로 늦춰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시간은 당기고 국무회의 시간은 뒤로 밀고 이른바 본회의 국무회의 스와프가 된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꼼수도 이런 꼼수는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심한 듯 보입니다. 오늘 검수완박을 끝내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국회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서 검수완박 통과하고 국무회의 때 땅땅땅 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 상황 생중계해드리죠. 아시다시피 지난 본회의 때는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실 직원 간의 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떨지 국회에 지금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마무리. 동아일보 1면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이죠.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 시간도 뒤로 늦춘다. 검수완박 오늘 아예 공포 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평소 오후에 열었던 본회의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긴 상황입니다. 남은 형사소송법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청와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바꾼 스와프한 셈이 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 오늘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배현진 의원 등이 국회의장실 복도에서 항의를 하다가 국회의장실 직원에게 발로 차였다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과연 국회 상황 어떨지 잠시 후에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등판.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개양을 등판론, 당내에서 논란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선거의 반전카드다. 이재명 후보 나와야 된다. 송영길 의원 지역구인 개양을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반면 민주당의 또 다른 의견은 본인 방탄조끼 아니냐라는 반대 부정적인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등판을 두고 민주당이 양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과연 나올까요? 나오시렵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검증대. 경향신문 10면이 주목하고 있는 이 인물. 오늘 검증대에 오르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입니다. 아빠 찬스 아니라도 경향신문은 의혹투성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편법 절세, 업무 추진비 유형, 논문 표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해명을 오늘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역풍은 거셀 것이다라고 경향신문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10시에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10시로 예정됐던 정호영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뒤로 청문회가 늦어지거나 파행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색. 한국일보 2면이 쓰고 있는데 뭐가 어색하다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제 말이죠. 저도 영 어색하더라고요. 어제 야외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안 써도 되는데 벗어도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게 언제부터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왠지 눈치 보여요. 내렸다 썼다 반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행렬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장관 후보자 인선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추가 속보 나오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본인이 드랍을 했나? 본인이 드랍을 한 것 같아요. 자, 뉴스 속보와 함께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검찰 출신의 젠틀맨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심한 듯 보입니다. 오늘 검수완박 끝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이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오늘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문 대통령 작심한 듯 검수완박 끝낸다. 본회의는 당기고 청와대 국무회의는 미뤄서 시간을 서로 바꾸는 스와프를 해서 검수완박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오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실 간의 이 치열한 충돌,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된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일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검수완박. 문 거부권 행사 없이 오늘 검수완박 마침표. 오늘 오전 10시 일단 남은 게 형사소송법 남았잖아요. 저것도 지금 처리해야죠.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돼야죠. 오늘 10시에 본회의 연다는 겁니다. 오전에 예정돼 있던 청와대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로 미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의결 및 공포까지. 청와대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거부권,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거부권 행사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포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거듭 요구한 바 있는데 일사천리로 오늘 공포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 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습니까? 자, 지금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의 재선 의원이 오늘 국회 상황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일단 이양수 의원님,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남은 검수완박법을 마저 강행 통과하기 위해서 10시에 본회의를 예고했고 지난번처럼 전원 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 일정까지 원래 오전에 하던 걸 뒤로 미뤘거든요. 공포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정말 이상한 아주 비이성적인 아주 몰상식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온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법을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법을 오히려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후에 열던 본회의는 오전에 열고 그리고 오전에 열던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로 상의한 듯이 아주 짜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이분들이 강행을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겁니까?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행한다면 저 반대 안 하죠. 예. 그런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선거가 곧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의 결과가 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 많은 평론가들의 예측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감춰야 될 수사를 못하게 검찰이 못하게 해야 될 뭔가 큰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국민들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당장에 오늘 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 의견 들어봤고요. 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잠시 후에 본회의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라 잠시 후에 이제 두 분을 저희가 국회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붙잡으면 전재수 한 표가 빠지겠군요. 오늘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좀 전에 이양수 의원 의견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회의장께서 이제 중재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이게 또 동물국회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게 송구스럽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 안이 추인이 돼 가지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더더구나 21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처음으로 깨버린 사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오후로 이제 미뤘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국무회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임시국무회의 이렇게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를 위해 가지고 임시로 국무회의를 열었던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줄여나가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권을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예.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분산하는 그런 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더더구나 권력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누고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올린 그런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의 독점적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역사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표결에 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본회의에서 이제 나머지 검수완박법 표결에 붙일 텐데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전재수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지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양수 의원님, 지난번 본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네. 오늘 이제 남은 형사소송법마저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사실상 검수완박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포되면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막으실 저지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는 뭐 저희가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예, 먼저 번에도 저희가 항의를 하면서 오히려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밖에는 저희는 외치고 소리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의 그 의석수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겠습니다. 좀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국민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검수완박 통과시키고 나면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경제하고 부정부패에 남겨 있는 것까지 중수청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경찰에 가지고 있는 중대범죄들 가져와서 중수청 만든대요. 그 중수청이 원래 민주당에서 계획하기는 법무부 장관 밑에다가 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온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중수청을 국회에다 두겠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 있는 중수청이 그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정치인들 잡아서 수사합니까?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처리하죠? 저는 이 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흔들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오늘의 이 시도 정말 저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수청을 국회에 둔다. 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취재하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중수청 설치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부패 경제범죄 이 두 개 수사권 문제도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 사이에 중재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의안에는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한국형 FBI는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추후에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하게끔 합의안에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하고 통과시킨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수청 말씀을 하시는데 중수청을 국회에 설치하든 법무부에 설치하든 행자부에 설치하든 이게 지금 다양한 논의가 있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논의도 안 된 것을 마치 국회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틀리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국회에서 사개특위 네.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이 국무회의와 본회의 시간이 서로 바뀌면서 오늘 마침표, 검수완박 공포까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검수완박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오늘 한 조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문재인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 수도권 여론은 어떨까? 김수영 교수님, 수도권 여론 어떻습니까? 수도권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검수완박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임기 거예요. 내에가 방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저분들 중에는 분명히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 대의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반대가 60.4, 찬성이 34.1%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의 여론조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에 이제 붙여라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은 우리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법안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국민한테 알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도대체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도 모른 채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이런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데 사실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요.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들도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를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문회 자리에서 적어도 설명해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채로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잘못된 사람이 엉뚱한 비행기에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권 검사를 4번이나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법안이 잘못해서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필리버스터도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있고 뭐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판이 모든 것이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문가들이 모두 부작용을 우려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법안이 끝끝내 지금 통과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 여론은 60%가 넘게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김수영 교수가 해설을 했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BI, 한국형 FBI, 이른바 중수청,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FBI 하면 왠지 좀 멋지잖아요. 검사도 옛날엔 좀 멋졌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고 FBI 하면 멋있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도 있고 FBI도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공수처는 법률로 이미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럼 또 중수청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수청 만들 경찰이 있고요. 왜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가장 문제점이 전문성 부족이잖아요. 그럼 중수처를 만들었을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약간의 동일체가 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결국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당히 본인에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중수처 설립하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가서 그냥 월급 받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경찰하고 검사로 구성되는데 검사 내에서 잘하는 에이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파견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검찰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히려 중수처 설립을 해서 안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일지 뭐 부패, 경제, 공무원 이런 범죄를 단지 경찰에만 맡겨두고 있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FBI를 거론한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FBI는 미국 연방이라는 어떤 그 국가의 특성상 FBI를 두는 거거든요. 주마다 다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연방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으로서 연방 경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도 적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기관이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FBI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꼼수의 릴레이다 이런 말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꼼수 횟수를 한번 내가 보니까 일단 법사위 사보임 4번 했죠. 유정 탈당했죠. 또 본회의 쪼개기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막았죠. 또 본회의 시간 오후에 있던 것을 오전으로 하면서 또 국무회의 시간으로 또 맞바꾸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보임 4번까지 합치니까 한 8번 되더라고요. 8번이나 하면서 왜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일단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검찰의 수사 기술을 불리우면서 얻는 이득 이것보다는 국민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왜 우리 전재승은 있어서 미안하지만 왜 저렇게 일치 단결해서 통과를 시킬까?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여론적으로는 저 통과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총선은 아직 멀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검수완박법을 계기로 해서 저는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권력의 불균형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검수완박법 통과가 이번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김수영 교수랑 김광선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를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꼼수를 뭐 김광선 변호사의 카운트에 따르면 8번이나 써가며 이 임기 내에 이렇게 강행하느냐 무리해가며
라는 지적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던 안을 파기시킨 결과입니다. 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 때 그 중재안이 제도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죠. 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부족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고, 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은 일체 의사진행을 진행하지 않겠다, 의사진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든 제도든 완전 무결하고 100% 완벽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늘 완결된 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가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도 6개 반부패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서 누구는 어떤 사람만 기소하고 수사하고, 누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처럼 6개 수사기관이 국가 반부패 수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권력기관이 한 소나기에 모든 것을 다 털어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남에게 수사할 때는 가혹하게 하고, 또는 그 독점적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적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숱하게 많은 검찰의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더더구나 이 권력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면 그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도 없애고,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토끼처럼,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해왔던 이런 권력기관의 어떤 이 과도한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권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회가 합의했던 것,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 그 시점 자체가 의견의 절충이고 그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 같습니다. 잠시 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 의견 여쭙기로 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미뤘어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앞당겼어요. 이 두 시간, 그러니까 본회의, 국무회의 시간 스와프,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일 수 있을 텐데 사면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검수완박보다는 사면보다는 검수완박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 안 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MB 사면 안 하기로 하면서 다른 인사들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권 핵심 인사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상황과 김경수 패키지 사면 가능성에 중도 측까지 반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검수완박도 통과하고 김경수도 사면해주면 중도층 돌아선다는 겁니다. 결국 김경수 사면은 철회했다. 다시 말해서 김경수 사면 안 해주는데 MB는 왜 해주냐. 순서가 다르죠? 앞서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와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의 논리의 순서가 다르죠? 앞에서는 MB 사면 안 해주기로 하면서 다른 인사도 물 건너갔다는 거고, 검수완박 때문에 김경수 사면을 못하니까 MB 사면도 날라갔다가 뒤에 여권 핵심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사면 카드는 접었다. 임기 말 사면 여론은 어떨까? 함께 보시죠. 이 달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40.4, 사면 반대 51.7,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이 68.8,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가 23.5. 김경수는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죠. 56.9. 정경심도 사면 반대가 57.1로 높습니다. 이게 이제 하마평으로 거론됐던 사면설이었어요. 패키지로 사면해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면서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정경심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사면해준다는 거였는데, 김수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인사들마다. 그리고 수감 기간도 다 다르고, 김경수까지는 많이 거론됐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사면까지. 어느 순간 갑자기 정경심 교수도 뭐 패키지 사면 얘기가 나옵니까? 언제 끼어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게 참,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경제가 좀
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경제를 위해서 더 힘써달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좀 찬성 여론이 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익을 추구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 범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사면에 대한 부담이 적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익 추구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사범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면 여론 좋지 않게 나온 건 당연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의 내용 자체가 뭐 사모펀드뿐만이 아니라 또 입시 비리,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거를 사면에, 대통령의 사면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워낙 검수완박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 대한 좀 지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까지 섣불리 했다가 지지층이 완전히 반발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당초에 이제 예.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의 대상에서 남겨놨던 게 김경수 전 지사랑 딜을 하려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설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런 이걸 정치적 거래의 어떤 결과로 간주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면 자체를 안 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내에서 지방선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민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조금 전 사면 안 한다라는 소식 관련해서도 여권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말 중에 지방선거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슈의 여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명과 안의 선택은 김은혜, 윤의 밀착. 지방선거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그리고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시원하게 미디어월에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결과는 서울시장 지지율입니다. 앞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우위가 돋보입니다.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26.9%, 오세훈 시장은 49.9%. 과반에 가까운 여론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 바로 보시죠. 자, 경기지사 지지율이 지난주와 다른 양상. 지난주는 김동연 후보의 약진. 그렇다면 이번 주는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백중지세.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혜 38.7, 김동연 35.6.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고요. 3.1%포인트 차이입니다. 3.1%포인트 차이. 깻잎 차이. 과연 경기도 여론의 지난주와 이번 주의 여론 변화가 검수완박 국면을 보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내친 김에 강원도지사 지지율 지금 보시죠. 국민의힘 김진태 41.8, 민주당의 이광재 36.1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볼 수 있죠. 한 달 추이, 그냥 통으로 한 달치 여론조사 통으로 저희가 퍼왔습니다. 한 달 지지율 추이 시원하게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1, 35%. 그런데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4월 말 검수완박 국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0% 과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36%. 즉, 한 달 전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국면입니다. 검수완박과 분명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김과선 변호사님, 쭉 서울, 경기, 강원 찍고
정당 지지율까지 보셨어요? 지난달과 이번 달,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라면 검수완박 국면이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꼼수랄지 아니면 계속 서로 치고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강하잖아요. 자, 지금 김관삼 변호사님 말씀 중에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 본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이죠. 김인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공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3일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한 번은 22년 5월 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올림.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얼굴을 지금 사회부총리 후보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윤석열 정부 구성과 관련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첫 낙마 사례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풀브라이트 재단 의혹이 가족에게 제기가 된 바 있고 해명이나 변명보다는 자진 사퇴의 길을 걷겠다. 멀리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김인철 사회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윤석열 후보자의 내각 인선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어집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50%, 민주당 36%,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14%포인트 차이예요. 상당히 벌어졌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검수완박 국면에 따른 영향이다. 저는 영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광역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약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서울을 보면요, 사실 송영길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정식적으로 후보가 선정되기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저렇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졌다 볼 수 있고, 또 경기지사 선거도 쭉 보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김동연 후보가 오히려 김은혜 후보보다 상당히 앞섰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지금 오차범위지만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우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뒤바뀐다거나 아니면 박빙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예. 봐요. 그러면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오랫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이 활용점정이거든요. 예. 결국 국회 본회의하고 국무회의 시간을 맞바꿔가면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납득 못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검수완박 국면이 좀 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탈이다, 지민완박이다, 이런 표현 썼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영향은 미친다. 그렇죠. 영향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경기도를 돌며 민생 현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장제원 실장은 당선에 대한 고마운 표시가 선거 개입이냐, 문재인 대통령 어떠했는지 좀 자성하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임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이 리모델링인가?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장 앞에 석탄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수기형으로 안전에 굉장히 분당하고 이 일산이 제일 마지막이고 근데 그쪽은 지금 말도 안 해. 안양하고 막 이런 데는 90년대 초반에 친구들 집들이 다닌다고 바로 돌아가는 기억이 나거든.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이나 또는 인수위 과정에서 그저 대변인으로서 당선자의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경기도 지역을 돌면서 당선에 대한 고마운 표시, 현안을 전공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곳곳에 전국을 돌던 일정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김은혜는 아바타다. 굉장히 격앙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김동연, 국민의힘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짧은 답변 문제 삼아 탄핵을 시도했다.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김동연 후보가.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추격을 당했고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의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감이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비판. 탄핵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 비단 김동연 후보뿐만 격앙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의 의무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윤석열 당선자의 당당한 모습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당선자 신분이 법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입니다.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또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다. 당선인께서 2개월 동안 당연히 지역에 가서 민생 살피고 또 당선시켜준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겁나는 겁니까? 자, 이양수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와 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어보셨고 특히나 탄핵감이다, 윤석열 탄핵감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이었다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지금 당선인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감사 표시 안 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하시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시도지사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 국민들한테 성원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표로 그 지역을 방문하셔요. 이게 네. 지금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요번에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작년 대통령 신분이실 때 예. 작년에 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때 보궐선거 있을 때 예. 가덕도 가셔갖고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선거에 엄청난 개입을 하셨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면 본인들이 했던 본인들의 잘못은 새까맣게 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도 아니신 당선인이신 분이고 그리고 늘상 하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김동연 후보는 그 MN 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이것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가 좀 점점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습니다. 아, 잘한 게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 당이 뭐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거 잘한 게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네. 우리 당은 특별히 잘한 게 없다. 잘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인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히 혼도 좀 많이 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예. 국민들께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 잘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져요.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동연 후보 우리 M1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우리 당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빨리 그 검수완박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자체장 후보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찾은 것, 가슴이 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뭐냐라는 반박인 거군요. 잠시 후에 또 국회 가셔야 되니까 본회의 그 저지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있을 때 좀 물어보려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분당갑 출마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아요. 이양수 의원님, 사실입니까? 아직 뭐 확정돼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수위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분당갑이 예. 비게 됐는데 이 분당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요충지고 그리고 민심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예. 중도층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저기에 출마하시게 되면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 쌍끌이 그런 예. 효과를 가져오겠죠. 분당갑은 안철수, 뭐 경기도는 김은혜 이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관철됐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도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마치시고 그냥 또 그냥 예. 자연인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원내에 들어와서 저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예. 것 이런 것이 저는 좋기 때문에 분당갑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 편한 분당 말고 험지 계양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나온다는데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고 예.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 뭐 계양도 있는데 분당으로만 가시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대권 후보자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선거구 배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석을 한 석이나 두 석을 뭐 다 얻는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여소야대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한테 계양에 가서 산화하라는 것보다는 산화하라. 예. 장렬하게 전사하라. 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아무래도 송영길 그 대표의 텃밭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 안철수 위원장한테 가서 무리하게 도전하라기보다는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대선 때도 열심히 뭐 일을 많이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하면서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공동 정부 이런 것들을 계속 실현해 나가려면 정책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내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좋죠. 근데 원내에 하려면 아무래도 분당갑 쪽이 계양 쪽보다는 우리 안철수 위원장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양으로 나가라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계양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의견을
엇갈려서 내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실제로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합니다. 찬성하는 방향, 반대하는 방향. 들어보시죠.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보궐에 출마합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재보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본인 선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천 계양 얘기 나오는데 거기 그건 아닐 겁니다. 민심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인데 우상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부인은 나가라 했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 포함된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 김건희 여사. 우상호 의원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장을 한 걸까요? 외교부 입장도 나왔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서 장관 부인에게 당신 나가라 했다라고 우상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도 아니다. 인수위도 사실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어디서 들은 얘기일까요? 일단 우 의원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 안고 오셨겠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상당히 불쾌했다. 정문이 오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겁니다.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이죠. 이런 과정 자체들이 아주 좀 무례합니다.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들은 건데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서 와서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부인이 공간에 있는데 좀 둘러볼 테니까 나가 있어라 라고 소위 무례하게 하대를 했다라는 주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 즉 대통령 관저로 쓸 후보지에 미리 찾아와서는 둘러봐야 하니까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입니다. 즉각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가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허위사실 유포이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도 이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해서 논란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가 상당히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면 우상호 의원이 믿을 만한 근거로부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공방이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는지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 믿을 만한 근거이고 우상호 의원이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안을 이 정도 발표를 하더라도 크게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방 과정에서 이 주장의 근거가 어느 정도는 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상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선인 측에서는 또 반박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청와대 이전 TF가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 안고 와서 70대 넘은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라 라고 했다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TF의 입장입니다.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인수위 쪽에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날조시킨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 유력 장소로 검토한 이후였고 리모델링 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구성, 팩트 구성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사실 조사 틀렸다는 거죠.
도대체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청와대 이전 TF 측은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외교부 입장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장관 공관 방문 관련 사실과 다르다. 방문 일정 사전 조율에 논란된 상황은 발생 안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사전 조율된 방문이었고 장관 부인에게 나가라라고 한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저는 우상호 의원의 그 방송을 말을 듣고 사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지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지어냈다면 소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인수위 측이랄지 외교부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아예 맞는 사실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악의적이고 날조로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또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 보면 당사자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나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달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사 약간 비슷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 취임도 않은 대통령의 어떤 부인이랄지 대통령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만약 했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흠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어떤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구나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선수도 높고 정치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삼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정도면 됐다고 봐요. 저걸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고 법적 공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김수현 교수님 굉장히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겠어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지금 외교부 입장은 만난 사실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주친 적도 없다라는 건데 만났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거 법적 조치 해가지고 뭐가 사실인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상호 의원이 거짓말로 정말 지어낸 거라면은요, 다시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사안도 아닐 뿐더러 고의적으로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그 부인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고의로 흠집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 김건희 씨가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나가 있어 달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법적 조치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아님 말고식으로 이런 말 계속 만들어내는 거 저는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입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돌직구쇼에 출연했던 이양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저기에 가 있어요. 저기에 가 있고 아까 보내드렸고 지금 이 모습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오늘 2차전이고요. 3차전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회의에 남은 형사소송법까지 마저 강행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땅땅땅 공포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로써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 1차전 때는 특히 국회의장이 이런 위장탈당과 사보임 자체를 인정하면서까지 국회 본회의를 쪼개가면서까지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던 게 1차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국회의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장실 앞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 카메라를 지금 보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화면이 의장실 앞입니다. 상당히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의장실 앞에 복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지 않았고요.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을 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이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까지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찬성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잠시 후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걸로 보이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나왔군요. 일찍 나왔어요. 지금 55분 57초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낍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인데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소식입니다. 최광욱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상대 의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최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김소영 교수님, 저희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 의원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지 않고 그냥 음성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광욱 의원이 카메라를 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아마 카메라를 켜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농담조로 얼굴이 못생겨서 켜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최광욱 의원이 뭐뭐뭐 하느라 그런 건 아니냐, 뭐 약간 보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숨어서 뭐뭐뭐 하느냐, 혼자 뭐뭐뭐 하느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저 뭐뭐뭐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보좌진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온라인 화상회의라는 것도 공적인 어떻게 보면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한 참석 회의 관계자는 성적 표현한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당내 회의지만 부적절한 발언, 여성분들이 수치심을 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만 그게 그 발언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단어였다고 예. 지금 주장을 하면서 뭐 그렇게 됐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사람들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그 해명 자체가 궁색해요. 사실 그 단어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읽어봤을 때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저런 식으로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GSGG에 대한 해명이 뭔지 기억하시죠? 가버먼트 서브 제너럴 G라는 정말 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웃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성적인 언동이었던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보여요. 예. 그런데 굉장히 궁색하게 변명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고요. 박승매 변호사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예, 최강욱 의원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즉 자신이 발언한 그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들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은어임이 확정된다면 징계 외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발언의 직접 당사자, 즉 대화 상대방은 남성 의원입니다. 남성 의원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수사로 온전하게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모욕죄가 거론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이 대화 상대방인 남성 의원이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아닌 한 형사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성희롱은 형사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인데 무엇보다도 대화 상대방인 상대 남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수사가 온전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지만 그 현장에 동석했던 보좌진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대화 상대방인 남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라는데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의 해명과 또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도 함께 살펴보시죠. 동전 따먹기 놀이를 말한 게 왜곡됐다. 짤짤이다라는 게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의 해명이고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짤짤이를 왜 숨어서 하냐. 억지로 구개만 말라. 문법 맥락 다 안 맞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광선 변호사님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대목도 오늘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 뭐 윤리위 징계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 징계하겠다는 거겠지만 이렇게 윤리 징계해가지고 결과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위 자체를 국회의원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징계위에 해부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강원 의원의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본인이 말한 대로 짤짤이라고 했다면 누가 이거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이건 농담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물론 여성 국회의원은 없었지만 여성 보좌진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원래 말했다고 추정되는 그 단어하고 짤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거 찾으는데도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짤짤이라는 얘기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진정하게 반성을 해야지 이걸 다른 단어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강욱 의원의 해명과 또 진중권 교수의 의견, 또 패널들의 개인적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시작합니다. 한동훈 청문회 밀리나?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청문회가 연기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내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예정돼 있고 민주당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일주일가량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문회 날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또는 윤 당선인 취임 후 11일, 12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서 항의하는 모습. 항의를 불구하고 박병석 의장은 개의를 강행하고 바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하루 앞둔 오늘 이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청문회를 미루자라는 쪽의 주장 중 하나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피하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본회의 장면을 보면요.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현재 착석한 상황이고요. 자, 국회의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의사진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표결을 지금 먼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표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바로 표결이에요. 그 결과 바로 보죠. 자,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로 보이고요. 함께 보시죠. 자,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재석 의원 171인으로 표시가 됐고요.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 지금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이태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요.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은 뭐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류호정 기권을 했군요. 기권을 했어요. 찬성이 164표, 반대 3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자, 형사소송법 남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과 정의당의 일부 기권이 있었습니다만 뭐 압도적인 표결로 남은 건수한박, 나머지 건수한박 법안까지 모두 다 국회 본회의 문을 넘어섰게 됐군요. 역시 예정대로 민주당은 강행,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일사천리로 공포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소수당의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사진행이나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됐습니다. 자, 이미 표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의 발언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의사 진행 발언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송원석 의원의 주장을 설명해드리면 향후 굉장히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박병석 의장의 일종의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박 의장은 송원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걸 필리버스터로 간주해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고 다음 본회의 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줬어요. 하지만 송원석 의원은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고 앞선 검수완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건 국회법에 저촉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송원석 의원입니다.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국회법 72조가 있습니다.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평일 본회의인데 오후 5시에 개의했습니다. 또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했습니다. 오늘도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 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이 기획 주도한 절차와 관행 파괴 입법 폭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다.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에 따르면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발언은 2017년 당시 운영위가 단독 소집되었을 때 박홍건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항의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홍건 원내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에 소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022년에 박홍건 원내대표가 변절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어 있던 중재안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이미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에서 논의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심있는 민주당 의원님, 지난 대선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중노한 심판을 기억하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입법 독재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전행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졸속 강행 입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더기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까지 부채한다는 국민들의 저항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 폭주에 동참하시려는 겁니까? 왜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누구는 국무회의를 뒤로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고 누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들은 바도 없는데 국무회의를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뒤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불허로 표결이 다 끝난 상황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고요. 왜 의사진행을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항의, 그리고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던 국무회의와 본회의 시간을 고무줄처럼 뒤바꾼, 마음대로 뒤바꾼, 자의적으로 뒤바꾼 건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항의, 그리고 사개특위,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수 정당의 저지 수단을 꼼수로 무마시킨 것이 어떻게 국회법을 존중한다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과 일치되느냐, 합치되느냐라는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는 꺼진 상황입니다. 5분이 지나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의 마이크를 국회가 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강력 항의를 하고 있고 송원석 의원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꼼수에 동참하느냐라는 비판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박병석 의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본회의 절차를 지금 강행했습니다. 국회 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전체 의사 일정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서 거기에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다시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 임기 직전에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위장 탈당도 있었고 회기 쪼개기도 있었고 급기야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뒤바꾸는 뭐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속도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앞서서 여론조사를 봤는데 과반이 넘게 이런 검수완박은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수만을 앞세워서 대통령과 함께 강행 처리하는 것, 과연 국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상당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힘의 불균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결국 국민의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가장 꼼수가 많았던, 어떻게 보면 이번 법 통과 과정을 보면 꼼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까지 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검수완박법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꼼수 법안으로 많이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마지막일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어떤 여론의 향배에 의해서 또 검찰의 어떤 경찰과 검찰 또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역량이랄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국민들의 의견은 또 바꿔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야당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후에 검수완박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권리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겠다. 그런 또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볼 때는 이걸로 뭐 수사 기소는 뭐 분리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검수완박법도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상황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본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고 오늘 오후 대통령까지 공포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